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경제 다이어리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하반기도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 첫 시작이 방향성을 가르는 만큼 이번 주 첫 시작 어떤 방향성을 가정하게 될까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참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슈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잘 흘러갔습니다. 이번 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경제 다이어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시작을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터뜨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 미국 대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대선 토론에 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족쇄가 풀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식일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밸류업. 이 밸류업 관련 이슈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부터 고배당 기업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세를 깎아준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시장 안에서도 그 기대감을 이어가는 건 바로 수출의 힘입니다. 최근에 예상을 웃도는 수출 회복세 덕분에 이 상승세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시장 확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 그리고 가격 상승 덕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2.24% 증가를 했고요. 매출은 23.31% 증가를 했습니다. 수치도 정말 대단한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도 DS 부분, 반도체 부분의 흑자 전환 성공에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을 보여냈기 때문에 이 반도체 DS 부분의 실적 눈높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도 재임 중의 한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공적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되자 자신에 대한 민형사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던 그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선 지금 대선 전복 시도 협의 재판이 11월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측과 민주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행위 인정으로 인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됐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업 관련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밸류업 세제 지원은 투자자와 기업, 상속이라는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뤄냈습니다. 우선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는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겠다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고요. 가업 상속 공제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출 회복세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월별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6월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액 134억 달러를 뛰어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렇게 반도체 경기의 호전으로 인해서 수출의 힘이 계속해서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나 2.6%로 유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 확인을 해보면 올해 취업자 수의 증가치는 상반기 전망치와 같은 수치로 확인이 됐고요. 이러한 경제 전망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하반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와 함께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줄까요? 다가오는 일정들, 이슈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 8일에는 일본의 5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주최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해서 나토 31개 파트너국의 외무장관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의 흐름 자세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파리에서 저희가 기대하던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아무래도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AI가 탑재된 갤럭시 폴더블폰 그리고 갤럭시 링 등 다양한 웨어러블 제품들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국에서 6월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목요일에는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지난 5월 회의에서 3.5%로 동결 결정을 하면서 11차례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한미 간의 금리 차를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도 동결이 될 가능성, 금리 인하 시기가 3분기에서 더 미뤄질 가능성도 높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6월 CPI가 공개가 되고요.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시장에 공급한 상품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그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또 시장에 어떤 흐름을 표현하게 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JP모건부터 웰스파코 그리고 시티그룹까지 2분기 성적은 어떠할지 이러한 실적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다음 주 일정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일정 속에서도 저희 교보증권과 함께 더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